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프리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프리카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때문에 이제 6월 29일이죠 30일자 분석 방송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날 이제 물부도 많고 유로도 16강 첫 경기고 한데 죄송합니다. 그날은 제가 좀 거리도 있고 결혼식도 좀 늦게 해가지고 저녁 방송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경기 한번 해보면요. 먼저 애리조나 대 미네소타. 이 경기는 이제 페스타라는 친구를 올려서 쓰는 경기입니다. 몽고메리가 나오고요. 일단 몽고메리가 한창 안 좋았었다가 요즘에 조금 회복세에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투구 내용이 썩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고메리의 모습 그런 거는 아니긴 합니다. 시즌방을 뭐 5.71이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다소간의 실점도 줄고 하긴 했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여전히 좀 기대 이하의 피칭이죠. 원래 같으면 몽고메리가 이닝도 꽤 먹어주고 볼넷도 잘 안 주면서 좀 단단한 그런 피칭들을 해주는데, 올 시즌은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구속도 줄어들고 싱커가 크게 좀 쳐맞으면서 올 시즌은 몽고메리가 그런 좋은 구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최근 3경기 자체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몽고메리가 예를 들어 오늘 정도 경기에서 한번 호투를 해준다 이러면은 몽고메리를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몽고메리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오늘 데이비드 페스타라는 친구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는 메이저리그 전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이너리그 등판 일지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뭐 삼진 능력 같은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아직까지는 얘도 썩 믿을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마이너리그에서도 딱히 좋은 모습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 그냥 스토프만 좋은 게 보이긴 하는데, 네, 뭐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경기가 적은 날은 이렇게 신인 투수들도 하이라이트 같은 거 보고 온다든지 투구 내용 같은 것들을 보고 오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스토프 자체는 좋아요. 아주 못 믿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선발은 둘 다 약간 좀 가벼워 보이긴 한다. 그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빠따상으로는 미네소타 분위기가 한창 좋았었잖아요. 근데 약간 식었다가 어제 또 이제 14안타 치면서 다시금 좋은 경기를 해줬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넬슨이랑 리차드슨 경기여가지고 사실은 양팀 선발을 좀 믿기가 어려웠는데, 이게 특히 넬슨이 좀 까다로운 면모가 있어요. 얘가 홈에서는 약하고 원정 잘한다 이랬는데 요즘엔 좀 청개구리 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경기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일찌감치 넬슨을 털어주면서 미네소타가 제압한 경기였었는데요. 이게 이제 애리조나가 최근 5경기 동안은 빠따가 확 또 죽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애리조나 빠따가 빨간색으로 요즘 분위기가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또 갱신을 하다 보니까 최근 5경기는 1할 8푼 7리밖에 안 돼요. 최근 4경기에서도 홈런도 한 방밖에 없고 이런 시점이어서 이게 애리조나 빠따가 한참 좋았는데 죽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몽고메리가 요즘에 올 시즌 썩 좋지 않다 이랬었는데, 얘가 또뭐 과거에 미네소타를 상대를 했을 때는 피안타율도 281로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저는 뭐 딱히 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몽고메리도 미네소타한테 안 좋고 미네소타도 한창 팟다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들이 있더라. 특히 이제 3루수 미란다 같은 애들 하위 타선에 또 활약해주고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미네소타의 빠따를 조금 더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 신인 투수라는 점이 제일 걸려요. 그래서 애리조나가 내일은 잘 칠지 어쩔지는 모르겠다.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 때 잘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일단 오바에다가 빠따를 조금 더 믿고 싶어가지고 미네소타를 보고 있긴 한데 쉽지 않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시카고 컵스 경기인데, 요즘에 이마나가가 이제는 좀 제자리를 찾아간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 야구 시절에도 야마모토보다는 기대치가 확연하게 낮았던 투수고, 이게 컵스 이적 이후에 메이저리그 첫 등판들을 되게 잘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런 구간들이 끝나고 뭐 4.1이닝 7실점 4.1이닝 5실점 이렇게 하다가, 그때는 제가 좀 좀 제구가 약간 안 된 공이 쳐맞은 느낌, 조금 변호를 하려고 했는데, 직전 경기는 얘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구속도 안 나왔거든요. 원래도 구속이 그렇게 빠른 투수가 아닌데 직전 등판에 3이닝 동안 10실점 하는 그런 아주 처망한 경기에서는 얘가 구속도 안 나왔거든요. 물론 그게 뭐 그때 한 번만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저도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런 점들이 조금 주목이 되고, 자, 힉스 같은 경우도 얘도 요즘에 많이 흔들립니다. 얘가 뭐 이제 시즌 초반 좀 원래는 불펜이었다가 선발로 전환한 이후에는 구속도 조금 떨어뜨리고 싱커 같은 것들이 좋아가지고 땅볼 유도 많이 하면서 피홈런도 적고 볼넷도 그렇게 많이 안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6월달 들어서는 힉스가요 5경기 동안 5.56에다가 이닝 소화도 아쉬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발 투수 모두 다 최근 분위기 자체는 시즌 초반에 비해 많이 아쉽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릴 만한 것 같고요. 빠따상으로는 이게 컵스도 그렇고 샌프도 그렇고
영 감을 좀 못 찾고 있는 느낌이 있죠. 시카고 컵스는 조금 좋아질 때가 있었는데 뭐 바람발이라든지 구장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그나마 약간 좋아 보였다가 요즘에는 좀 자멸하는 양상도 되게 많아요. 컵스는 조금 의심이 된다. 일단 그런 얘기 해보고 샘프도 잘은 못 치는데 최근 뭐 컵스와의 시리즈 3연승이죠. 이 경기가 이제 그 4경기 시리즈 뭐 수입이냐 아니냐 이게 좀 달려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은 그냥 반반으로 보는 편입니다. 이게 그 역대 뭐 기록 같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시즌별로 이렇게 수입 기록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왼쪽에 있는 게 뭐 이제 과거부터 수입 성공, 수입 실패 이런 건데 오늘처럼 뭐 4경기 중에 3승 선취했을 경우, 3경기 중에 2승 선취했을 경우 뭐 이런 것들인데 좀 수입 가능성이 보통은 높기는 한데요. 요즘에는 뭐 작년도 그렇고 수입 실패 확률이 그냥 좀 이렇게 많기도 하고 저는 그냥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위로 보면은 뭐 구단별로 수입 성공률이나 수입 이런 찬스에서 실패 확률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냥 좀 구단별로 좀 많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입은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마침 오늘 경기도 이게 이마나가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도 있고 이마나가는 저는 직전 경기가 좀 아쉽고 해가지고 둘 다 일단 의심스럽다는 점 그것 때문에 물론 양팀의 빠따도 의심스러운데 얘네들은 요즘에 시리즈 보면은 진짜 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게임들로 오바가 나곤 하거든요. 혹은 뭐 연장을 간다든지 막 별의 별짓거리 하면서 이게 막 흐름이 많이 바뀌어.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세 경기 동안 뭐 7.5 기준으로는 언더 2번에 오버 1번 뭐 이렇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쪽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힉스도 의심스럽지만은 이마나가의 상태가 더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도록 하고 저는 샘프의 프렌이라든지 이게 프렌 배당도 1.5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샘프의 역배라든지 프렌 그리고 오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애틀랜타랑 이제 화싹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이 경기랑 필라델피아 경기가 이 마헨인데도 배당이 엄청 안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정배해보는 게 맞기는 맞다. 아무래도 크리스 세일 등판이잖아요. 얘가 저번에 한번 오클랜드전에서 크게 아쉬운 적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다시금 세일다운 면모들. 아무래도 화싹 상대로 전적도 매우 좋은 편이에요. 세일이 통산 이제 세일 같은 경우는 화싹 상대로 피안 타율이 128밖에 안 됩니다. 상대 전적도 아주 좋은 편이기도 하고 내일 이제 화싹 선발이 소프일지 아니면 체드 컬일지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체드 컬이라고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최근 시즌들에서는 이렇게나 이 친구의 장점 중에 하나였던 싱커가 크게 쳐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그 이제 보조 구종인 슬라이더 같은 것들은 아직도 살아있긴 한데 메이저리그에서 선발로서 경쟁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선발로 나왔을 때나 뭐 롱릴리프 불펜으로 나왔을 때 대부분 그냥 시즌들이 5점대 근처였었거든요. 그래서 체드 컬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는 조금 괜찮았다고는 하는데 피홈런도 꽤 있었던 편이기도 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애틀랜타 빠따가 얼마나 쳐주냐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이게 애틀랜타가 어제 세인트루이스랑 더블헤더를 하면서 사실 뭐 6안타, 9안타, 6안타 요즘에 이렇게밖에 못 치고 있고 어제는 또 요즘에 올 시즌 가장 잘 치는 애틀랜타에서 오즈나 같은 애들이 어제 9타수 무안타였거든요. 그래서 애틀랜타가 과연 세일이 나와서 믿을만 하긴 한데 빠따적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냐. 화싹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가 않고 화싹은 요즘 빠따도 빠따지만은 세일이 워낙 강력하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애틀랜타 쪽으로 보는 게 옳아요. 그리고 이게 기준점이 7.5여서 체드컬은 만만하니까 애틀랜타가 과연 얘를 부술 수 있냐. 세일은 어느 정도 좀 잘 막아주겠지 이런 형편인데 그래서 과연 애틀랜타 빠따의 폭발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7.5면은 세일이 뭐 무실점으로 마무리를 한다 뭐 이런 느낌까지 해가지고 저는 언더 쪽으로 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언더버는 애틀랜타 빠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뭐 좀 할만한 그런 투수이기도 하고 저는 애틀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워낙에 이게 마인 배당도 구려가지고 승패는 솔직히 말해서 좀 맛이 많이 없네요. 다음 경기 바로 이어지는 필라델피아 경기도 이게 휠러랑 로저스 구도인데 사실 이게 홈라인이 1.6배 정도면은 솔직히 말해서 손이 안 가요. 휠러도 얘도 이제 한 번씩 좀 자빠집니다. 볼티한테 4.1이닝 동안 4피 홈런 맞으면서 상당히 아쉬운 경기를 했는데 어쨌든 휠러는 올 시즌 방어율도 그렇고 여러가지 면모상으로 싸이형 주자 중에 하나죠. 매 시즌 그냥 싸이형 근처에 있는데 수상을 못해서 그렇지. 올 시즌에는 뭐 구속도 조금 아쉽고 지금 이제 리얼뮤터가 부상 중에 있는데 스톱스와의 궁합도 그리 좋지만 않다. 제가 여기는 12.46으로 적어놨는데 이게 휠러가 스톱스랑 한 경기는 잘했었고 또 직전 경기도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락가락해. 아마 스톱스랑 올 시즌에 아마 5점대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만큼까지는 아니라 제가 수정을 못해가지고. 문제는 휠러는 그래가지고 마이애미 상대로 어느 정도의 호투는 예상이 된다. 이제 올 시즌에 한번 4이닝 6실점으로 크게 고전한 적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당장 작년만 해도 휠러가 마이애미 4경기 상대해가지고 2.55로 좋기도 했었고, 심지어 마이애미는 올 시즌은 영 망했었고, 작년에는 포스트 시즌까지 갔으니까 그 정도 경쟁력이 있었는데도 작년에는 휠러가 마이애미 상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휠러가 통산 마이애미 상대로도 전적이 딱히 좋지는 않다. 피안타율 같은 게 124타석 동안 278 정도로 약간 구리다는 점들 이런 게 있기는 하나, 뭐 로저스도 썩 좋지는 않아요. 피안타율 265면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형편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트레버 로저스가 희한하게 잘 막습니다. 5월 달에는 뭐 7.78에다가 제가 여러 차례 그 구속도 떨어지고 그 이제 주요 3대 구종이 모두 다 피안타율이 3할 혹은 이제 그 근처다, 이런 정도로 경쟁력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6월 들어서는 4경기 동안 3.33이에요. 6이닝 4실점으로 아쉬운 경기가 있었지만 최근 3경기는 5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6.1이닝 2실점. 물론 상대가 클 워싱 시애틀이니까 클블 정도 빼고는 빠따적으로는 좀 할만한 상대이긴 했는데, 필라델피아 빠따 요즘 무섭기는 해요. 그래서 로더스 정도만 털어줄만도 하겠지. 그래갖고 저는 일단 필라 사이드를 좋게 보긴 할게요. 선발 투수 우세도 있고, 마이애미도 요즘에 지금 한 7경기째 뭐 한 자릿수 안타에다가 최근 3경기는 홈런도 없고 상대가 휠러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필라 쪽으로 당연히 좋게 보는 게 맞는데, 마헨배당도 홈마인인데도 마헨배당이 썩 내키지가 않는다는 점,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 쓰이고, 올 시즌에 휠러가 한번 마이애미한테 당한 적도 있고 해가지고 영 땡기지가 않네요. 저는 언더오버는 7.5 언더 쪽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약간 로저스를 높이 평가하는 거긴 하죠. 스탯이랑은 달리 이상하게 잘 막아주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거긴 한데, 손이 안 가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다음 이제 번즈랑 존 그레이가 붙는, 사실 올 시즌에 뭐 볼티모어 에이스는 번즈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리고 텍사스에서도 존 그레이가 이제 종종 헤맬 때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텍사스에서는 가장 좋은 피칭을 해준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늘 말했던 포심은 상당히 아쉬운데 슬라이더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구종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볼티모어의 번즈도 직전 휴스턴과의 경기에서는 7이닝 동안 홈런 2방 맞으면서 휴스턴의 특히 홈런이 많은 그 휴스턴의 홈에서 좀 고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번즈는 높이 평가를 해주긴 해야 돼요. 뭐랄까, 이런 스터프적인 면모가 좀 조용조용하긴 하지만은 사이영 레이스를 충분히 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자인데, 이게 볼티모어가 요즘에 빠따가 좀 아쉬웠다는 거. 5연패 달리다가 한번 끊기는 했지만은, 어제 3홈런 치고 안타 9개 치고 끊기는 했지만은, 볼티모어가 사실 최근 그전에는 빠따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해볼 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존 그레이도 지금 볼티모어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하면 홈런인데, 올 시즌에 71이닝 동안 홈런이 5방밖에 없다.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그 최근 부진했던 3이닝 1피 홈런, 또 그 다음에 매치한테 3이닝 동안 2피 홈런, 11피안타 9실점, 이런 경기들을 하면서 그 최근에만 피 홈런이 3방이거든요. 그러다가 또 켄자 상대로, 약한 빠따 상대로 6이닝 무실점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존 그레이가 얘도 좀 부상 이후에 이닝 소화가 적었다가 다시금 좀 좋아졌다는 점, 이런 것들을 얘기는 해야 되긴 해요.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일단은 그 번주도 텍사스를 꽤나 막아줄 거다. 왜냐면 텍사스도 작년 같은 빠따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느덧 텍사스의 빠따가 OPS가 23등입니다. 작년에는 이맘때쯤에 한 3, 4등 했거든요. 작년과는 사뭇 다른 텍사스의 빠따 분위기도 하고, 볼티모어 빠따도 요즘에는 사실 한창 때의 모습까지는 아니다. 본인들의 최고 장점이 홈런이, 이 존 그레이는 그래도 홈런에 대한 면역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저는 물론 볼티슨 사이드는 볼만한 것 같은데 언더 쪽으로 볼게요. 사실 그리고 이것도 볼티모어 일반승은 1.38이라서 저는 그런 경기는 썩 안 건드고 싶고, 마행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토론토 대 양키스 경기. 이게 양키스의 분위기가 영 지금 올라오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 10경기 동안 2승 8패에다가 지금 피타율이 2할 6분밖에 안 나와요. 홈런도 11방밖에 못 치고 있고, 소토도 사실은 시즌 초반에 그런 궤도가 안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지만 그나마 해주고 있는데, 다른 이제 부가적인 타자들이 너무 좀 형편이 없죠. 글레이버 토레스 같은 애들 정말 실망스럽고, 이제 리조는 부상에다가 르메휴 같은 애도 올렸었는데도 별로야. 오스케, 볼피 다 지금 한창 때의 분위기만큼 그런 빠따가 안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토는 얘네들이 한창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보스턴한테 11안타 치고 이제 7연패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모습이 있고, 그 와중에 토론토도 빠따가 사실은 그 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다는 거, 이런 것들은 얘기해볼 만한 것 같고요. 자, 베리오스는 올 시즌 3.43으로 나쁘지 않은 시즌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 시즌에 또 이렇게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있죠. 홈에서는 2.36, 원정 4.38,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좀 보입니다. 다만 이 양키스한테 안 좋았다는 거, 이 베리오스가. 일단 로돈도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얘도 한창 분위기가 좋았는데 최근 두 경기 동안 5이닝 5실점, 3.2이닝 8실점 이렇게 했거든요. 특히 직전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는 이 3.2이닝 동안 11피안타 3홈런을 맞으면서 얘가 이제 교체되고 나서 더가웃에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 정도로 본인이 원하는 피칭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 피력을 했는데, 그 투수 코치한테 짜증까지 부리면서 그런 게임들을 했는데, 일단은 로돈도 한창 좋았던 흐름들, 그런 것들이 끊기면서 최근 두 경기 보스턴이나 애틀랜타 같은 빠딱 강팀한테 쳐맞았다는 거, 이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 같네요. 다만 이제 로돈은 토론토 상대로는 괜찮긴 했는데, 대부분 전적이 얘가 한창 좋았었던 화삭 시즌이나 샌프란시스코전, 그 시절의 전적이고, 이제 올해도 토론토한테 4이닝 3실점으로 고전한 적도 있었긴 했었고요.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상대 전적은 저는 그렇게 좋다고는 안 봅니다. 먼저 이런 것들 보면은 로돈은 뭐 2, 3, 4로 강한 편이라고 했지만은 대부분이 얘가 좀 강했을 때 그때 데이터고, 베리오스는 양키스한테 310 정도로 좋지가 않습니다. 피 장탈도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이게 베리오스가 원래 미네소타 소속이었다 보니까 미네소타와의 양키스 상대 전적이 워낙에 양키스 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베리오스가 좀 이제 그 미네소타 시절에 양키스 상대로 고전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양키스만 만났다 하면은 홈이고 원정이고, 특히 홈에서도 4실점 5실점 막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를 8.5바로 접근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양키스 빠따면은 오바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토론토 사이드에다가 프렌으로 볼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베리오스가 양키스한테 약했다는 것도 있고, 토론토도 얘네들 빠따를 믿고 갈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내일도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 때는 이렇게나 빠따적으로 살아나지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양팀 다 뭐 8.5 기준으로는 오바가 많기도 하고, 이거를 토론토 프렌 사이드로 봐야 되나 아니면 오바로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을 때는 저는 오바가 그나마 조금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양키스가 좀 쳐줘야 되거든요. 요즘에 워낙 빠따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래서 이 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안 건드리니만 못한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인트루이스 대 신시내티 경기, 미콜라스랑 에벗인데요. 미콜라스는 요즘에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거든요. 근데 직전 샌프한테 6이닝 4실점으로 다소간에 좀 아쉬운 피칭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피홈런 3경기째 없고 볼넷도 맨날 적게 주고 있고, 그날따라 이제 좀 피안타가 좀 많았다는 게 아쉬운데, 그래도 그날도 6이닝 먹으면서 본인의 뭐 최소한의 도리는 다 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저는 앤드류 에버는 작년에 이어서도 올 시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이제 뭐 6이닝 6실점 하고 종종 쳐맞을 때가 있는데, 사실 세인트루이스 빠따한테 에버시 쳐맞는다? 이거는 사실 좀 상상이 안 가긴 합니다. 물론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얘네들도 요즘에 좀 상승세도 있고 했었는데, 최근 두 경기는 뭐 타안타, 파란타 이렇게 치면서 애틀랜타한테 가로막히는 모습도 있긴 했었습니다. 뭐 더블헤더도 있긴 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빠따 분위기는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낫죠. 신시내티도 홈으로 오면서 보스턴이나 피츠버그 상대로 뭐 두 자릿수 안타 3경기 연속 기록하고 이런 점들이 있었긴 했는데, 마지막에 또 피츠버그한테 4안타로 빠따가 확 식었다는 거, 그날은 물론 미치 켈러긴 했었습니다만은, 신시내티 빠따도 얘네들도 롤러코스터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양팀 빠따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뭐 양 선수 모두 다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먼저 에벗 40타석 동안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만 3-7-5로 크게 당한 편이었습니다. 볼넷도 많이 주고 이렇게 좀 피 장탈도 높고 해가지고, 에벗은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는 좀 많이 안 좋았다는 거, 이게 보이고, 미콜라스도 2-7 정도에다가 피 장탈도 높았다, 신시내티 애들한테 썩 좋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를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8.5 기준으로 사실 요즘 얘네들 활약을 봤을 때 실점도 어느 정도는 준다는 점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오버를 가야 되나 언더를 가야 되나 싶은데, 둘 다 요즘 빠따 상태가 좀 마탱이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야. 다만 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애틀랜타나 더블헤더를 펼치면서 불펜 소모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펜상으로는 신시내티가 좋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 예측이 좀 많이 어려운 경기 같아요. 저는 그나마 본다면은 이게 에벗이 요즘 좋은 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세인트루이스를 그렇게 깔끔하게 막아줄 것 같지는 않다. 워낙에 상대 전적이 구려가지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도 일단 뭐 미콜라스도 그렇게 신뢰하기는 어려워. 얘도 기본적인 실점은 꽤나 해주는 편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상대 전적도 안 좋고 불펜도 많이 썼다는 점, 경기 후반부에는 신시내티가 빠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세인트루이스에서 조금 구린 애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뽑아줄 것 같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오바 정도만 보고 싶고, 그런데 값어치가 좀 적네요. 근데 뭐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에버스 일찌감치 공략해준다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장 나아 보이는 거는 그나마 오바 뭐 이렇게 보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기도. 좀 어렵다는 말만 많이 하는데 이 경기도 굳이 건드리고 싶은 경기는 아닌 것 같네요. 다음이 켄자 대 클리블랜드, 마이클 와카랑 라이블리가 나옵니다. 이 경기는 어디까지나 켄자 빠따가 상당히 구리다는 점, 요즘에 특히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켄자는 지금 어제 물론 이제 마이애미한테 10안타를 치긴 했지만은 5점에 그쳤었고, 좀 이제 장타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얘네들이 이제 한창 지금도 보면은 이게 파란색으로 그 이제 한 열흘 전쯤에 OPS가 한 7.23까지 올랐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그 OPS 순위가 전체 7위 정도 높았었는데, 요즘에 빠따가 크게 가라앉으면서 특히 원정 게임들을 많이 치르면서 켄자 빠따가 크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홈으로 돌아오고 나서 지금 3경기 동안 6안타, 4안타, 10안타에다가 모조리 언더 이 정도여가지고 8.5 기준으로도 최근에 언더가 9번이나 돼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일단은 켄자 게임은 언더 쪽으로 보는 게 옳다. 마이클 와카 정도면은 그래도 준수한 선발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직전에도 뭐 신뢰할 정도 아니었는데 5이닝 동안 1실점 정도면 괜찮아요. 그리고 뭐 통상 이제 클리블랜드 상대로도 전적이 괜찮다고 하는데, 마이클 와카가 클리블랜드 애들 상대로 33타석에 133, 피안타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뭐 라이블리는 4-1-2로 매우 좋지가 않다, 뭐 표본이 적다곤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달성한 클리블랜드 쪽을 조금 더 좋게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라이블리도 저번에 한번 토론토한테 4이닝 사실점으로 고전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이내 홈에서 바로 5.2이닝 2실점 해주고 좀 회복하는 모습이 있긴 했었어요. 요즘에 클리블랜드는 그냥 선발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이게 불펜 나와서 다 그냥 무난하게 막아주고 하거든.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일단은 클브슨 사이드에다가 언더를 보고 싶습니다. 내일 뭐 켄자가 우한 상대로 홈 밤경기 때 평소보다 많이 잘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나 요즘에 빠따가 너무나도 좋지가 않다는 점들,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클브슨이 언더 보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뭐 불펜 구간 가면은 클리블랜드가 훨씬 더 낫기도 하고, 저는 클브슨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 클리블랜드 배당이 저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아. 자, 천사가 내일 이제 데이비스 다니엘이라는 선수를 올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작년에 나왔을 때 뭐 한 선발로 3경기 정도 나왔었고 썩 좋을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좀 많이 좀 굴렀는데, 마이너리그 이제 최근 그 이제 한 5경기 정도 24.2이닝 또 4.09, 스토프는 괜찮고 볼넷도 그렇게 많이는 안 줬다.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만 한번 이제 에인절스도 그 선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플랫삭 같은 애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올려보는 것 같은데, 최근 마이너리그 이제 2경기 동안 6.2이닝 1실점, 6.2이닝 3실점 이 정도로 그래도 준수하게 하고 올라왔거든요. 다소간에 볼넷이 조금 있었다는 점, 이런 게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 마이너리그 활약을 보면 올릴만은 하다. 아무래도 디트로이트 빠따도 좀 만만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가 플레어티라는 점인데, 저는 여러 차례 플레어티가 이 친구는 좀 이닝 소화가 아쉽기는 해. 특히 최근 3경기 동안 6이닝을 한 번도 못 먹고 5이닝에만 그쳤다는 거. 그래도 그 구간은 상당히 잘 막아줬다. 그냥 플레어티는 올 시즌에 아주 제대로 이제 명예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죠. 내일은 또 원정인데 올 시즌 홈에서는 3.82, 원정에서는 2.17로 특히 또 홈에서 원정에서 괜찮았다는 점. 특히나 이제 6월달에 3경기 동안 0.57이면은 이닝 소화는 아쉬워도 확연하게 본인의 값어치는 해주고 있다고 볼만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올 시즌 초반 몇 경기 때 부진했던 거 말고는 그야말로 플레어티는 지금 뭐 맨날 뭐 삼진이나 볼넷, 그 이제 헛스윙률, 변화구를 통한 헛스윙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최상단의 위치에 있는 선수예요. 조용조용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법한 것 같고, 이만큼 선발 투수 차이는 디트로이트 쪽으로 크게 쏠린다고 볼만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양팀 빠따입니다. 천사도 최근 10경기 2할 9리, 디트로이트도 똑같거든요. 2할 9리로. 그나마 디트로이트는 한 번씩 몰아서 상대를 패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선발도 플레어티가 우세, 불펜도 천사가 리그 29등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천사가 불펜을 좀 많이 쓰기도 했었고, 경기가 선발 구간도 그렇고 경기가 길게 갈수록 빠따상으로 디트가 유리한 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디트 사이드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빠따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엄밀히 말하면 지금 분위기 자체는 천사가 났거든요. 천사는 오클랜드를 상대로 스윕까지 하면서 보약을 마시고 오기도 하고, 디트로이트는 요즘에 뭐 애틀랜타, 필라델피아 이런 데 만나면서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었거든. 저는 디트 사이드를 한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 쪽으로도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파 이제 아마 2차전인 걸로 기억을 해요. 내일 파나마 대 미국, 그리고 우루과이 대 볼리비아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미국은 개최국입니다. 그리고 파나마를 상대를 하는데요. 내일은 그러니까 구도상으로 북중미 팀들끼리 그리고 남미 팀들끼리 이렇게 붙는 구도예요. 제가 여기에 좀 이제 적어온 것들은 먼저 파나마. 자, 2018년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창 막 나오던 선수들이 A매치 막 100경기 이상 하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한 4명이나 됐었거든요. 이때 2018년 월드컵에 진출한 황금 세대가 거의 끝자락이었었고, 이제 2005년 북중미 골드컵에서 우승을 했던, 보통 뭐 미국이나 뭐 멕시코 같은 팀들이 많이 우승을 하고 코스타리카도 종종 하고 하는데, 그때 파나마가 골드컵을 우승했었거든요. 이거는 파나마 국대에서도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런 황금 멤버들이 2018년 월드컵 이후로는 대부분 빠졌다. 그리고 지금 파나마에서 가장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아니발 고도이라는 선수인데, A매치 140경기에 해당을 하고, 미국 MLS에서 뛰는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대회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미드필더가 없는 파나마다. 이런 점들을 일단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요즘에 그 CNL에서도 멕시코 패고 우승하기도 하고, 워낙에 지금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선수들이 젊기도 하고 전성기 구간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라인업 보면은 미국이 가장 네임밸류도 높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라든지 그냥 선수단 가치가 가장 높아 보이거든요. 이게 뭐 홈에서 열리는 대회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도 아마 미국이 이제 홈에서 치를 텐데, 내일 상대가 북중미 팀이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미국의 최근 A매치 홈경기 목록인데, 뭐 이제 좀 위쪽 보면은 국가 친선 이런 거는 대부분 유럽이나 아시아 상대로 많이 한 거고, 위쪽에 이제 골드컵이나 CNL, 월드컵 북미 예선 이럴 때 보면은 그냥 이렇습니다. 북중미 상대로는 줄바다를 치고 있어요. 이러다가 조금 빡센 애들 만나면은 뭐 패배하거나 좀 비등비등하거나 그런 편인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북중미의 맹주라고 할 만하다. 파나마는 핵심 선수들도 많이 빠진 편이고 경쟁력이 한창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미국 쪽으로 좋게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미국의 마행까지도 한번 보고 싶은데, 미국이 홈 관중들 앞에서 조금 더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요. 그리고 다음 이제 볼리비아 대 우루과이인데, 먼저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칭찬을 많이 했었었죠. 아무래도 이제 수아레즈나 카바니, 뭐 중원에도 뭐 아레발로라든지 여러 이제 좀 그 고딘도 그렇고 카세레스도 좀 이제 은퇴를 한 것 같고, 좀 세대 교체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루과이의 라인업이 다 젊어요. 얘네들 특색이 상당히 좀 뭐랄까 피지컬적인 축구, 피지컬이 좋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남미 축구의 특색, 거칠고 뭐 그런 축구도 있잖아요. 딱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젊고 빠른 라인업이 대부분이고, 이제 또 감독이 비에사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루과이랑 딱 알맞다 이런 얘기들을 맨날 했었습니다. 비에사 감독은 최대한 상대를 좀 빠르게 공격을 마무리 짓는 거 원하고, 압박하면서 그 빨리 볼을 탈취해 오고 라인도 높게 잡고 이런 축구를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인데, 우루과이의 지금 라인업 특색이랑 딱 맞는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오늘 남미 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가져왔어요. 물론 오늘 경기가 볼리비아가 뭐 딱히 우루과이 원정을 가는 경기는 아니지만은 미국 중립구장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는 볼리비아는 이런 높은 고산지대를 바탕으로 종종 남미 예선에서 홈에서는 이를 내기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여기에 적어온 거 남미에서 원정 7무 49패로 아주 개판이라는 점, 이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쭉 보면은 이게 그냥 볼리비아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원정이거든요. 남미 예선에서 쭉 보면은 그냥 이렇습니다. 다 빨간색 아니면 가끔 노란색이 있는 겁니다. 무승부 아니면 패배였었다. 그리고 2000년 남미 예선이 신설된 이후로는 아예 승리가 없거든요. 오늘 상대가 우루과이라는 남미 팀이기도 하고 꽤나 유의미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는 통상 이제 남미 예선에서는 한 번도 승리가 없었다. 집 떠나면 다 먹는 팀이다. 수도인 뭐 라파즈 떠나면은 그냥 원정에서 이렇게 안 좋았다는 거고, 또 어제 볼리비아는 이거 좀 부가적인 요소인데 쿠데타가 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볼리비아가 이제 나라가 쿠데타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부 분위기는 좋을 게 없다 이런 얘기는 해볼 만한 것 같고, 제가 또 이제 압도적인 상대전적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아까 봤던 상대전적 볼리비아의 원정 선적이랑 괴를 같이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볼리비아가 가끔 홈에서는 이를 낼 때도 있어. 물론 심지어 볼리비아 홈에서도 우루과이를 이렇게 마인까지 해내고, 우루과이가 한창 좋았을 때 이렇게 해내기도 하는데, 대부분 우루과이가 뭐 중립구장이라든지 홈이나 이런 때는 볼리비아 상대로 마헨을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볼리비아도 꽤나 이렇게 발버둥 칠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우루과이가 볼리비아 상대를 매우 잘해왔다, 이렇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게 우루과이가 과연 몇 대 몇으로 이기냐,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일단은 1마인 정도는 볼만한 것 같고 2.5마인은 배당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볼만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우루과이가 조금 더 많은 득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저는 일단 우루과이 사이드로 좋게 볼게요. 물론 볼리비아 상대로 우루과이가 대부분 좀 점유하는, 많은 공격을 하는 그런 그림일 텐데 사실 이러면은 이런 비엘사 감독의 축구 철학이 조금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긴 해.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디까지나 전력 우세는 우루과이 쪽에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